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소리없는 전쟁이었다. 먼저 소련은 1971년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 이름 샬루트 프로그램. 1986년까지 15년간 4대의 과학연구 우주정거장과 2대의 유인 군사정찰 우주정거장을 띄워 우주에서의 생활, 천문학, 생물학, 지구자원 실험 등 장기적인 연구를 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우주선 샬루트 1호는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정거장이며 샬루트 프로그램의 마지막 우주선 미르2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첫 번째 모듈 중 하나가 된다. 소련의 우주정거장, 그중 1977년 9월 29일 발사된 샬루트 6호는 이상한 미스터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 1981년 소련 우주인 블라디미르 코발리오노크와 빅토르 사비니크는 75일간의 우주공간에서 인간활동 실험 우주관측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날 지구의 대기오염도를 관측하던 블라디미르는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한다. 점점 빠른 속도로 샬루트 6호에 다가오는 괴 비행체. 더욱 놀라운 점은 그 괴 비행체의 창문을 통해 외계 생명체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총 45분의 영상 촬영을 마치고 5월 26일 두 우주인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다. 소련은 두 비행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목격한 형태를 그려보라는 지시에 동일하게 당시의 상황 및 형태를 설명한 두 사람. 이를 토대로 1981년 6월 18일 소련의 천체물리학자, 연방우주청 관계자, 정부, UFO 연구원들을 모두 모아 긴급회의가 소집된다. 회의 내용은 탑 시크릿, 철저하게 감춰진다. 그런데 200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과거 소련 KGB의 비밀문서 블루 파일이 공개되며 샬루트 6호가 목격한 괴 비행체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다. 이로 미스터리 극장 비밀문서 속 외계 생명체의 기록 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국의 기밀문서들. 그 속엔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만 샬루트 6호의 기록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직접 목격하고 촬영까지 했다는 것이죠. KGB의 블루 파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스터리 하나, 1981년 6월 18일 긴급회의. 기록에 따르면 고스플랜이라는 긴급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전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총책임자 게오르기 베레고보이 장군. 우주인 블라디미르와 빅토르는 자신들이 본 물체에 대해 영상을 보며 직접 설명을 했고,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지구에서 발사한 우주선은 절대 아니며 UFO와 외계 생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스터리 2. 당시 보고 내용. 1981년 5월 5일 우주 임무를 수행 중이던 블라디미르는 이상 물체를 발견하고 소련 연방우주청 관제실에 연락을 합니다. 이에 기존 임무를 멈추고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정확한 움직임을 관찰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죠. 괴 비행체는 길이 16m의 길쭉한 타원 모양이었으며 총 3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24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추진 장치도 없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향과 속도를 자유자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6회를 목격하였는데 하루는 샬루트 6호에 매우 근접하게 접근해 창문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총 3명의 인간 형태를 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키는 약 2m, 두꺼운 눈썹에 오똑한 코, 얼핏 봤을 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눈보다 2배나 큰 파란 눈을 가졌었고 머리는 헬멧과 비슷한 모양의 빛나는 물체를 쓰고 서 있었으며 마치 로봇처럼 어떠한 표정도 없이 자신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세 번째, 함구령. 기밀문서로 보관해오던 내용이 소련의 한 일간지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소련 정부는 우주인들이 오랜 우주생활로 정신착란 증상, 즉 팬드롬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해명하며 UFO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20년 후 고스플랜에 참석해 영상을 분석했던 UFO 전문가 알렉산드르 카즈넬스키는 당시 영상에 대해 모두 UFO로 판단했고 소련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당시 우주인들이 본 것이 절대 거짓이 아니다라는 폭로를 합니다. KGB의 기밀문서, 그 미스터리한 내용을 총 3가지로 분리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진실일까요? 아마 김원은 또 반박 증거를 가져와서 이 모든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안엔 분명 진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미스터리에서 핵심적 단어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말 그 우주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부분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영상처럼요. 실제로 탑승했던 우주인 블라드미르가 방송에서 자신이 목격한 UFO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것이죠. 정말 목격했다, 이 말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날카로운 생각이 하나 스치실 겁니다. 뭐지? KGB 블루 파일에 있는 그림이 아니네? 나중에 방송에 나와 그린 그림이었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졌던 그 기록에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KGB 블루 파일에서 나왔다는 그 그림, 실제가 아니었으니 블루 파일 그 자체에 대한 정체가 매우 궁금합니다. 1954년부터 1991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소련의 정보기관 KGB. 첩보, 방첩, 정보 수집 및 정치경찰 임무를 수행했으며 법 위에 군림, 독자적으로 수사,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입수한 정보를 등급별로 분류해 취합하여 기밀문서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요. 샬로트 6호와 관련된 내용이 작성된 KGB 블루 파일. 그런데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KGB 블루 파일이라는 명칭이 블루 파일이라는 말보다 블루 폴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이죠. 무슨 차이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정확히 기밀문서가 해제되어 외부에 유출된 것이라면 프로젝트 이름이 미국처럼 프로젝트 블루북 이런 고유명사로 정확하게 남지만 불리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블루폴더에 대한 최초 내용은 러시아의 한 신문 자체 기록을 보관해왔다는 설이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기자가 러시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500마르크의 블루폴더를 구입했고 이후 약 100페이지 정도가 사라졌지만 그것까지 확인을 해 입수했다라는 주장이죠. 이는 2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 블루폴더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둘, 정말 블루폴더 자체를 입수했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게 맞을까? 우선 우리에게 기밀문서 해제라는 타이틀은 굉장한 신뢰도를 부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이 말 자체가 미국의 CIA, FBI 등 법에 따라 시간이 도래해 공개되는 자료들이다 보니 증명력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KGB 기밀문서는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러시아로 바뀌다 보니 모스크바에서는 오래된 KGB 문서라는 이름으로 개개인 간의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는 태그, 서명, 서체, 언어, 코드, 그 무엇이든 존재하다 보니 이 내용을 미국의 기밀문서 공개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토록 중요한 내용을 민간인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회수하지 않고 뿌려졌다는 부분, 그리고 블루폴더라는 명칭 자체도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는 하나의 설이 된다면 러시아 자체에서도 나오는 말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KGB 블루 파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발견 당시 기자가 공개한 최초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한국에 알려진 것처럼 외계 생명체를 실제로 조우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영상을 45분간 촬영했고 그 영상 자체도 소련이 해체되었음에도 러시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 출처는 폴 스토닐의 소련 UFO 파일이라는 데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소유주 T4 승무원들은 1981년 3월 12일 샬로트 6호와 도킹해 75일간 머무를 예정이었다. 1981년 5월 14일부터 18일 사이 이상한 물체의 접촉을 추정한다. 5월 14일 블라디미르는 과학 실험을 하던 도중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둥근 물체를 발견한다. 이를 빅토르에게 직접 알렸고 관찰하기 시작한다. 샬로트 6호의 절반 크기인 약 8m 정도로 보였고 그 이후 위치는 변함이 없었다. 다음 날 100m 정도까지 접근한 물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한다. 추진기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총 3층으로 나뉜 곳에 8개의 창문과 16개의 투명한 조명기구가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우주비행사들은 쌍안경으로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파란 눈, 고든 코, 흰마른 눈썹, 갈색 피부의 3명의 생명체가 목격되었다. 우선 외계 생명체의 목격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최초 목격 날짜는 5월 14일이었던 점, 그리고 크기 또한 샬로트보다 작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내용은 전해지다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봤다는 건 진실이니 말이죠. 문제는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당시의 기록 두 번째. 이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다. 관제청에 관찰을 넘어 직접 물리적 접촉 허가를 요청했지만 착륙 허가는 불허가 떨어진다. 블라디미르는 우주의 지도를 들고 그 생명체들에게 보여준다. 그러자 우리 은하계 내부 태양계를 가리켰고 블라디미르가 맞다라는 표시를 보내자 같은 제스처를 보여주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총 6번 반복한다. 블라디미르는 손전등을 사용해 모스부호로 소비에트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방문객들에게 경례한다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영어로도 보내봤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결국 이진법을 써서 손전등으로 101101을 표시해 보내자 다른 일련의 숫자들로 화답을 해왔다. 분석해보니 단어 2를 전송해온 것이다. 이후 잠수복처럼 보이는 이상한 우주복을 입은 외계 생명체들이 자신의 전함을 떠나 우주를 떠다니기 시작한다. 어떠한 생명 유지장치도 없어 보였다. 나흘째 되는 날 이들은 돌연 사라져버렸다. 아마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발견만 했다라고 알려진 내용이 실제로는 접촉을 했고 서로 신호까지 주고받았다는 것. 신비로우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너무 오바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애매하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정황을 보입니다. UFO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내용이 브라질에 있는 한 잡지까지 퍼지게 되는데 1985년 9월, 10월 발행 부수가 총 3만 부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잡지에서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전등으로 표시를 보냈더니 그거에 대한 답, 영어 2로 값을 보냈다. 이처럼 실제로 내용이 더 추가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며 뭐가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만약 최초 보도가 진실이야 라고 한다면 영상 촬영이 된 것도 없고 직접 접촉을 한 사실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내용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건 알 수 있는 사실일까요? 헤드라인에 인상적인 뉴스가 하나 실립니다.
1981년 6월 18일 고스플랜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소련 우주 프로그램 책임자 게오르기 베레고보이 장군이 UFO 전문가, 우주 비행사, 그리고 당국자들을 입회로 임시회의를 요청했고 그곳엔 직접 경험을 했던 우주인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각국의 정보기관이 비밀회의를 연다는 건 당연히 빈번하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죠. 다만 출처가 소련이 아닙니다. 이 또한 브라질 저널 만체테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만체테는 어메이징 스토리 같은 일종의 싸구려 잡지, 즉 타블로이드 신문회사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허점들이 보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고스플랜. 고스플랜은 국가기획위원회로 중앙경제를 계획하는 기관이었습니다. 1년에 1로 우주 관련 사람들을 모아 고스플랜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또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라는 게오르기 베레고보이 장군은 실제 그런 임무를 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주 비행사를 교육시켰던 인물이었죠. 100번 1000번 경제 관련 시스템이었던 고스플랜이 열렸다 하더라도 비행교육 책임자의 주도하에 UFO 전문가라는 사람을 모셔놓고 사실인지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이 내용에 대해 실제 탑승했던 빅토르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빅토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 그럼 남는 마지막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빅토르는 그렇다 쳐도 블라디미르는 분명 방송에 나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하고 그림까지 그렸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 번째 확인 가능한 사실, 분명 블라디미르는 우주 정거장에서 본 걸 그린 게 맞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실제로 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체조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앞에서 지나가는 걸 봤다. 어떤 물체가 존재했는데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물체였다. 그리고 블라디미르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남아프리카를 넘어 인도양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우주에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작은 물체는 크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어쨌든 분명 이상 물체를 봤고 물리적 법칙에 조금 어긋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 물체는 분명 타원형이었고 우리의 샬로트 6호와 함께 날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폭발 증상을 보이며 아름다운 황금빛을 발산하더니 두 가지로 나뉘며 마치 아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보지를 못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당시 소련 신문도 대서특필을 한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한데요, 외계인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 냉전 시대였다 보니 혹시 미국이 엄청난 걸 개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지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돈이 된다고 느꼈던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확대 재생산해 결국엔 브라질까지 수출시켜버렸던 것이죠. 마지막 미스터리. 그러면 당시 소련 우주비행사였던 블라디미르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확인을 해보면 그는 1978년에도 샬로트 6호에 탑승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영상에서 그가 그렸던 건 그때 당시에 봤던 이상 물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돈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비행체 혹은 외계 생명체와 접합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1978년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던 블라디미르, 그걸 81년처럼 가공을 해 만들어 결국엔 우주
외계 생명체까지 만났다라는 내용을 만들어 우리에게까지 전한 내용이었죠. 샬로트 유코가 목격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건 뭐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설들이 존재해서 그냥 뒤로 뺐습니다. 뭐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위에선 설명을 했겠지만 KGB의 기밀문서 모두 부정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KGB의 기밀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기밀문서는 뭐 법령에 의거해서 몇십 년이 지나면 외부에 공개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게 진짜 확인 이렇게 돼서 이제 알 수 있는데, 뭐 KGB 기밀문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대부분이 민간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복사본 혹은 뭔가 조작본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서로 막 거래도 되고 이런 정황들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 KGB 기밀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좀 신빙성을 많이 떨어뜨리면서 보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당시 냉전 시대였잖아요. CIA나 뭐 FBI 이런 기밀문서가 해제될 때 KGB의 기록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면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CIA나 KGB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단독적으로 어떤 민간에서 나와서 뭐 이게 KGB 기밀문서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애매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엄청나게 탑시크릿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그걸 이제 러시아가 그걸 회수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그냥 민간 사회에 그냥 뿌려놨다라는 말 자체가 회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이미 그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냅두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다 진실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원본도 사실 제대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게 애매모호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거라 다른 기밀문서 파일에 대한 첨부 파일들이 외부에 나오다 보니까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내용이 그냥 확대 해석돼서 나중에 퍼져나온 거다 보니까 뭐 자기들은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그 내용을 언급한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렵죠. 확실한 건 그 블라디미르가 81년이 아니라 그 이전, 뭐 자료로도 보셨겠지만 몇 번씩 비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고, 그게 이상한 쪽으로 타블로이드들이 엮이면서 내용이 확대 해석된 이제 외계인을 접촉했다는 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초반에 오 신기하다라고 가다가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이야기의 부분이 나왔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되게 물론 믿을 수도 있는데 되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걸 냅뒀다고? 민간인들이 보기에?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블라디미르가 봤다라고 했던 물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좀 이게 어려운 말이거나 좀 답답한 말일 수도 있어서 이게 우주 비행사들만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낮과 밤을 느끼잖아요. 낮과 밤이라는 게 태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우리는 보니까. 근데 이게 우주 정거장, 국제 우주 정거장이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샬로트건 그 우주 정거장을 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궤도를 따라서 쭉쭉 가다 보면은 그 지구를 쭉, 평면설 아니에요. 지구를 쭉 펼쳐서 보면은 그 지도상 태양이 비춰지는 지역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제 거기는 밤이 되고 밝아지는 데는 아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를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들 우주인들이 바라보는 낮과 밤의 경계선이에요. 거기 이제 암지역 들어갈 때 어두워지는 암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발견했을 당시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면 이게 이때 당시에 그 우주에 남아있는 그 우주 파편들 있죠. 우주 파편들과 같이 그 궤도를 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같이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기록에서는 뭐 100m였다, 1km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블라디미르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우주 비행사들도 알고 있는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래요. 우주에서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그 물체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다,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대조군이 없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뭐 지구랑 비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될 수 있잖아라고 보여지겠지만 지구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옆에 내 시야로는 지구 옆에 있는 어떤 이상 물체인데 걔가 3차원으로 봤을 때 이게 나랑 같은 선에 있는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가까워져서 이렇게 교차되는 게 아닌 이상은 자기들이 멀리 있는 걸 바라봤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뭐 이거는 지구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별자리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 별자리는 그 모양이 아니니까 우리가 오리온 자리라고 땅땅땅 찍어서 얘기하지만 지구에서 2D로 보니까 오리온 자리의 모양이 나오는 거지 지구에서 벗어나서 그 별을 살펴보면 그 별들도 위치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보면 오리온 자리가 아닐 것처럼 실제로 우주는 그걸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우주 비행사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대충 옛날에 봤었어요. 아폴로 관련의 내용을 볼 때. 근데 저기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알려졌던 내용에서 막 몇 킬로미터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와서 그걸 뭐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알게 된 건가라는 그런 의심을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딱 보자마자 어느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뭐 아니면 몇 킬로미터다라고 아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괴 비행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폭발이 있었고 황금빛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약간 분리된 아령의 모습이었다가 사라졌다. 암영대로 지나가면서 사라졌고 그 이후에 보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예.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 혹시 그러니까 혹시예요, 여러분. 이거 팩트 아니에요. 그거보다 가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지구에. 그리고 그게 혹시 뭐 냉전시대의 적대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돼서 그 격추된 거 아니냐. 격추가 되면서 터진 걸 우연히 봤고 그 터진 모양을 보고 저거 뭐지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닐까예요. 왜냐면 이게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블라드미르가 그거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했고 실제 소련에서 그거에 대한 확인했을 때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는 건 보통의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격추용 어떤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걸 본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추측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그게 약간 정설처럼 굳어지니까 타블로이드 신문을 만드는 사람이 그 내용을 갖고 와서 긁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한 가지에 꽂힌 거죠. 실제 우주 비행사가 샬롯 6호를 타고 이상 물체를 봤고 반짝반짝 빛나고 둥근 타원형이었다. 이것만 놓고 나머지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탑승했던 사람은 빅토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비행을 타죠. 81년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빅토르였고 그래서 그들을 묶어가지고 왜냐면 그때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의 내용을 조금 섞어서 만들어내서 가공을 했는데 그 가공이 또 가공되고 또 가공돼서 결국은 우주인까지 만나고 결국은 둘이 막 이걸 했다 뭐 무슨 신호를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확대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미스터리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저희 미스터리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과거에 미스터리 방송을 제가 초창기 때 왜 영상이 길었냐라고 하시는데 정리 안 된 채 막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해서 요즘에 저희 영상에 진입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못 보세요. 너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중구난방이고 이래서 그때는 저도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가 여러 번 돌아가다 보니 막 무슨 학원 수업 같은 느낌이 났다라면 그 뒤에 좀 간단한 명료하게 정리하는 버릇이 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제가 미스테리 컨텐츠의 분석 파트를 뭐 미스테리 하나, 미스테리 둘 해서 분석을 땅땅땅 치고 끝내는 되게 빠른 속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좀 이제 뭔가 정확한 전달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두 이제 니즈를 원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대본 방식을 좀 바꿔본 거예요. 뭐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설명한 이 내용이 저희가 미스터리한 내용이 진짜 맞는지가 찾아보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그 키워드들이 실제로 어디서 출처가 나왔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내용들이 정말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저희가 느끼는 궁금증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왔던 거라서 여러분이 이런 설명 방식에 대해서 몰입도가 좀 있다라고 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고스플랜 뻥 뭐 이런 식 아니면 또 두 번째 블라디미르 그때 안 갔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이 더 좋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미스터리를 발전시켜 볼까라고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